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씨가 되겠습니다. 추미애 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관이 되신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번에 국회에서 아들 문제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입에서 나오기 상당히 힘든 그런 말을 아주 그 분위기가 무거운 국회에서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뭐 뉴스라든가 여러 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추미애 장관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주 분석은 이 짧은 시간에 어렵고요. 부분적으로 그 특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술년 임술월 개유일 개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사주를 딱 보세요. 추미애 장관의 사주를 봤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목화가 없죠. 오행이 상당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음력이 아니냐 양력이 맞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음력으로 했다고 해도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은 음력이든 양력이든 사주가 전부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행이 골고루 균형된 사주가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추미애 장관이 목하고 화기운이 없는데, 목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죠. 화기운이 뭐예요?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정치 쪽으로 공직 쪽으로 발을 디딘 것은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공부한 것이 추미애 장관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야죠. 만약에 이분이 여성 기업가 뭐 이런 꿈을 안고 장사를 시작했다, 사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사업을 하려면 횡재운이 있어야 되니까 재성운이 좀 따라줘야 되고,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쳐주는 식신상간운하고 같이 결합을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다 없잖아요. 그러면 사업가로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사주를 보면 식상운과 재성운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살이 상당히 강하고 비경겁제도 강합니다. 관성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공직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니까 사자 들어가는 직업, 변호사, 판사 이런 고급 전문직이 됐을 때 괜찮다고 봐야죠. 따라서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사주에 맞는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주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어떤 일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사주라는 것은 단지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특히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넓게 범위를 잡아서 일단은 이 사람이 월급쟁이가 적합하냐 아니면 사업을 하는 게 적합하냐, 추미애 장관처럼 돈 버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공직 쪽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내가 어디로 과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경영학과로 써야 될지 법학과로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법학과 쓰라고 하죠. 왜냐하면 재성운하고 식신상간운이 없으니까, 관성운이 강하면서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정치 쪽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 원인이 아들 문제 때문이거든요. 아들이 군대에 가서 뭐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주에는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러면 자식복이 없느냐? 아니죠. 지금 자녀분들 나갔고 자녀분들 아주 잘 크고 엄마도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정치인으로서 장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아들 문제가 딱 걸려갖고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죠. 군대에서 뭐 탈영한 것도 아니고 좀 늦게 들어온 거 전화 한 통화 걸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줘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워낙 엄격하게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작은 일도 그 큰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사주를 봤을 때에는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없어요. 그럼 정치인으로서 이 자녀분들 때문에 고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죠.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토금수로만 되어 있으니까 뭐가 용신운이에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용신운입니다. 지금 보시면 35세 무오대운서부터 계속해서 화기운, 목기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운이 괜찮다고 봐야죠. 39살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여성으로서 39살에 당선이 됐어요. 그 이후로 계속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5선이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정치 생활을 하면 뭐 사람들이 뭐 뒷돈을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흔하게 있는 일인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 유금이 깔려 있으니까 이 유금이 뭐 닮았어요? 절에 있는 범종을 닮았죠. 에밀레종 같은 거. 그 종하고 유금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유금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치인들 중에 대표적인 불교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보신문 같은데 이렇게 인터뷰도 한 걸 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운의 흐름이 이렇게 좋게 흘러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진 대운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끝나고 을묘대운이 내후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을묘대운 같은 경우는 용신운이지만 일단은 지지충이 발생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정권이 끝나고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면은 내운년이잖아요. 이때부터의 운이 별로 안 좋고, 올해하고 내년이 어때요? 현재 장관을 수행하고 있는 올해하고 내년 운도 목화가 안 들어오죠. 경자년하고 신축년이니까 기신운이라고 할 수 있는 금기운하고 수기운, 토기운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1년 운이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유리한 해라고 볼 수가 없고요. 특히 정권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정권에 워낙 험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재집권하지 못하면 역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엮여가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미애 장관처럼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도 목화가 하나도 없는데, 여성 정치인 중에서 추미애 장관처럼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라는 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 사주를 딱 보고 너는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아니면 너는 충분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성공할지 못할지 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니까 내가 그 특징을 잘 파악해갖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고 그 특징의 그 장점을 잘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봐야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화는 하나도 없고 토금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를 갖고 있는데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점을 봤을 때에는 일단 비경겁제가 강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만의 그 뚜렷한 정치 색깔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 관리를 잘해요.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잡음이 일어나는 거. 잡음이 일어난다는 게
누가 돈을 받았다든가 돈을 줬는데 어떤 스캔들 같은 거 일어나가지고 뭐 뇌물 스캔들이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문 같은 거 이런 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추미애 그러면 깨끗하다 이런 장점은 있잖아요. 그게 큰 장점이라고 봐야죠. 사주도 사주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시기도요, 이 김희대운도 결코 좋은 대운이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토기운이 이렇게 강한데 관살로만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도 결국은 어때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과를 얻는다는 거죠. 물론 이분의 사주 구성에서 비경겁제가 이렇게 강하고 관살이 이렇게 강하니까 내가 공직계통으로 나가고 살인업에 해당이 되는 판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정치계 쪽에 투신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사주하고 어느 정도 잘 맞죠. 그런 장점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지금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는 이런 사주고 여러 가지로 약점도 많은데 지금까지 가장 성공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보자면 일단 대운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거, 이것은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하고 내년이 1년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훈년서부터는 지지충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일지가 극을 하는 거지 극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유라는 일주 자체가 충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6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까지 이렇게 지지충이 발생할 때에는 첫 번째로 건강하고 정치인이라는 그런 점을 봤을 때 재집권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닥치는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 위험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주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